쉽게.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뭐 들었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미 거의 알고 있는 녀석들이니까 이거는 확인할 것도 뭐 판별식까지 말해줬죠. 거기까지만 좀 나가고 뒤에 새로운 내용 나오면은 다시 뭐 설명해 주는 걸로. 그래서 505번 이제 절대값이 나왔다는 소리가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값 이 안에 있는 녀석이 x 빼기 3이라는 녀석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좀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라면은 식을 다 이렇게 적으라 그래. 첫 번째 x 빼기 3이 양수야. 뭐 등호를 여기다 넣을게요. 두 번째 x 빼기 3이 음수야. 이렇게 우리가 놓거든. 놓는데 그냥 이거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절대값을 내가 밖으로 벗겨냈을 때 얘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겠구나. 또는 음수면은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소리. 그럼 결국에는 얘네 둘을 쓴다는 소리가 우리가 뭐를 생각한다는 소리냐면 x에 대한 범위를 생각을 한다는 소리야. x에 대한 범위. 오케이? 그러면 1번 경우에서 나는 범위를 뭘 생각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내가 생각했어. 그 다음에 2번 범위에서 내가 뭘 생각해? x는 3보다 작아를 생각을 했어. 그지?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절대값을 포함하는 녀석.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하나하나 다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절대값이 나왔어. 얘네가 0이 되는 그 x 값을 찾으세요. 0이 되는 그 x 값. 그러면 얘네가 0이 되는 그 x 값이 누구야? 3이네 3. 3을 기준으로 나는 쪼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을 기준으로 쪼갠다는 소리가 3으로 x는 3보다 큰지 x는 3보다 작은지를 그냥 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비교할 거야. x가 3보다 클 때는 식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x제곱은 안 건드려. 굳이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범위만 내가 맞추면 돼. 근데 x 빼기 3은 어때? 양수로 뭔가가 지금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기 x 빼기 3은 9 하고씩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겠네. x제곱에 더하기 x에 빼기 12는 0 하고 나오네. 오케이? 여기 이거 좋지? 그럼 나 여기에서 x 값을 뭔가를 구할 수 있네. n의 x 값 어떻게 구해? x 인수분해 4, 3 혈만 하고 구했네. 그러면 나는 x가 3이거나 마사거나 둘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먼저 여기 등호를 한번 붙이냐. 등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x 값은 얘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자고. 왜? 요 범위에서 식을 가져왔고 그때 나오는 근들이 있으면 범위에 맞는 애만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 3보다 작은 애 어떻게 해? x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 나름대로 계산하세요 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3, 2, 8 하고 나오네. 그럼 이때는 어때? x값은 마이너스 2만 가져와라 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네.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하나 케이스를 당연히 나누는 거긴 한데 저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절대값이 있을 때 얘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그 x값을 생각을 하자고. 그 x값을. 알겠죠? 그러면 막 506번 같은 경우는 이제 0 생각하라는 소리고. 덜 쓴 사람 적어주세요. 1번이에요. 응? 모든 근의 합은 1번이지. 모든 근의 합은 이게 아닌데. (3하고) 마이너스 2잖아. 1이잖아. 1.
그래서 뭐 506번이나 507번 같은 거 506번 같은 기준 절대값 x 하고 나와 있으니까 아 그냥 0이구나 0을 기준으로 두 개 쪼개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우리 등호 들어갈 때 이렇게 x가 있는 쪽에 벌리는 쪽에 우리가 등호 들어가게끔 하나 넣어주시고 빠지면 안 돼. 507번은 뭔 말이야? 루트의 제곱이 있잖아. 절대값으로 쓰란 소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로 우리가 쪼개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08 예, 너네도 해서 알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활용 문제가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힌트가 많아. 활용 문제가 글만 잘 읽으면 어떤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늘렸어. 그럼 이런 말이네. 너네 머릿속에서 이게 딱 생각이 나겠네. 아 얘네 길이 x야. 근데 뭐 그림 그리는 소리가 아니라 얘네가 뭐 어떻게 바뀌었어? 늘어나고 세로를 줄었다고? 뭐 이렇게 되나? 그래서 가로는 늘어나고 세로는 줄었어 라고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생각하시고 얘네에서 넓이는 이라니까 그냥 이거 계산만 하면 되네 했더니 36? 이 말이네 이 말. 그치? 그러면 이대로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서 먼저 그냥 하고 생각할게요. 얘네들 그냥 계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1은요 7, 6에 42 하고 나오겠지?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좋은 게 아 내가 여기서 나온 이 x나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이 길이들이나 무조건 사각형의 어떤 길이니까 0보다 큰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원래라면 아 x 0보다 크네 당연히 머릿속에 갖고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까먹는다고. 문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7하고 마요로만 나뉘어서 그냥 뭐 별 상관 없이 7이 나올 건데 양수인 얘로 나올 건데 간혹 가다가 얘네가 막 진짜 2하고 2가 나와버려. 그럼 어때? 아 2하고 2면 안 되잖아. 3보다 커야 되니까. 막 2하고 4가 나와버려. 그니? 그러면 1도 되고 4도 되냐고 막 고민한다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아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는 녀석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돼야겠구나 해서 x가 3보다 큰 거를 좀 생각해주면 좋아요. 생각해주면. 근데 물론 너네가 이제 진짜 고등 올라가고 할 때쯤이 되면은 이제 귀가 닳도록 듣긴 할 테니까 그냥 이런 거 생각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라. 중3 때도 들었겠지. 그리고 활용 문제 뭐 쭉 볼 건데 511번 당연히 백분율 문제 까먹었죠. 한번 다시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뭐 얘는 쉬우니까 10만 적어두고 그냥 x는 7. 처음 정사각형 넓이 49. 511번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인상했어. 얘들아 x% 인상했대.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대? 그래, 그래. 빨리 머리 굴리세요. x% 인상했대. 오. 100분의 x 네,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뭔데요? 1 더하기. 아 제가 말을 1 더하기. 뭔가 그치 뭐 원가 전가 할 때 배웠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와. 안 알려주고 나와. 일어나. 안 알려주고 나와. 너 또 저기 넘어가서 이거 모르겠다고 질문해라. 그러면 원래 있는 물건의 가격을 뭐 정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원래 가격 A1. 근데 인상을 했대. 인상해가지고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가격을 플러스한 거랑 가격을 낮춘 거랑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가격을 플러스 있으면 원래 있는 녀석에서 1 더하기로 들어가요. 인상. 그래서 퍼센트가 x% 백분율이니까 100분의 x. 야 만약에 인하한 거 나왔나? 아 인하한 거 나왔구나. 그럼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대. 그러면 얘네가 되고 다시 또 가격을 그 퍼센트만큼을 낮췄대. 그러면 원래 있던 놈에서 다시 또 낮췄어. 뭐로 적는다고? 빼기로 적는다고? 빼기로 적는다고? 빨리 적어놔. 이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다시 하는 거라 기억이 엄청 안 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상 인할 때 1 더하기 1 빼기. 그러면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대. 그럼 요 가격이 있겠네. 그럼 처음 가격이 얼만데? 내가 뭐라 잡았죠? 처음 가격을? A라고 잡았죠.
그러면 이거는 A에서 9% 낮아요 라는 건 이거네. 1 빼기 100분의 9% 낮아요 이거네. 그럼 식을 여기다 오른쪽에다 적어봐야겠다. 얘는 A에다가 1 빼기 100분의 9.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여기서 어차피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수꼴이 거슬리니까 나는 분수꼴을 뭔가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할 거야. 리안아 혹시 우리 전체에다가 뭐 곱해야 돼? 100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뭔가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100을 두 번 곱해야 돼. 100을 두 번. 왜냐면 얘네가 곱하기 관계니까 얘에다가 만약 100 곱한다 치자. 그러면 얘한테 들어가고 얘한테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곱하기 관계니까. 그래서 먼저 얘 써. A 더하기 B에다가 만약에 더하기 관계에서 100을 곱했다 치자. 분배 법칙하고 들어가지. 야 근데 A 더하기 B가 아니라 AB 그냥 A 곱하기 B에다가 100을 곱한다 생각을 해봐. 그냥 100AB 아니야? 그냥 붙이는 거?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관계니까 하나한테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100을 얘한테도 넣어주고 얘한테도 넣어줘야 되니까 나는 만을 곱할 거라고. 만을 공 4개짜리 곱할 거라고. 그러면 공 4개짜리 곱하는 거를 굳이 식으로 쓰지 마세요. 나는 여기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뭐 나와? 100 더하기 x 나오겠네. 그리고 난 여기에다가 곱했어. 100을 곱했어. 뭐 나와? 100 빼기 x 나오겠네. 근데 이제 얘가 문제네. 얘는 만을 곱해야 되네. 만을. 그지? 그래서 만을 곱해야 되니까 뭐 한 번에 계산해서 하죠. 100분의 91로 그 얘에다가 만 곱하니까 9100. 그럼 이거 계산만 하세요 라는 말이야. 그러면 뭐 합차식? 만 빼기 x 제곱은 9100 그래서 뭐 900은 x 제곱 하고 나오겠네요. 30. 그래서 뭐 511번 같은 것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어려운 거고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시켰으면 풀만한 문제고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어려운 거고 나머지 것들은 좀 쉬운 거다. 글 좀 잘 읽어봐. 그 다음에 512번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기억나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쓸 거다. 근의 개수 판별식을 썼는데 얘가 0보다 크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 생각하시고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근이 없어가 아니라 허근이 2개 얘가 두 허근 이렇게 생각하자고. 알겠지? 이제는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래요. 판별식을 쓰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는데 0보다 커야 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곱 사라지고 K가 남으니까 4K는 커요. 누구보다? 11보다 커요. 그럼 K가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래. 얘들아 가장 작은 정수 얼마니? 3. 그럼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네. 뭐 13번 바로 아래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실근을 갖도록 이래. 실근을 갖도록. 오늘 실근을 갖도록은 내가 판별식을 썼더니 뭐가 돼야 돼? 0보다 실근을 갖도록. 같아야 돼. 그냥 실근을 갖도록인데 커야 돼요. 둘 다예요. 실근. 야 우리 여기 문제 할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2개 그리고 중근이면 이제 서로 다른으로 따지면 1개 하다가 잡으면 일어나 그냥.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실근으로 묶을 거라고. 개수가 1개 그리고 2개도 가능.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실근. 야 얘가 허근이라면 이거만 아니면 된다고. 이거만 아니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서로 다른 또 실근 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갖도록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가라고. 야 헷갈리면 지금 적어놔.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513번이에요. 실근을 갖도록. 오케이? 그러면 거기 아래 있는 514번 뭐 중근이라 나오고 15번도 중근이라 나오고. 4K 제곱에는 어디에서? 이거?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갑자기 뒷북이요. 저 적느라 못 들었어요. B제곱 얘가 B제곱 요. 뭘 외워요? B제곱 아. 마이너스 4의 4배 마이너스 4배. 그럼 이제 516번 하상아 516번에서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거 무슨 문제야? 뭐뭐 값에 관계없이. 뭐뭐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게 있었어. 항상 만족해 뭐 이런 거 있었어. 이거 뭔 문제인데? 그렇지. 뭐 항상 만족해만 나온다고. 이거 항등식 문제. 항등식 문제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보래? K를 기준으로 보래. 그럼 항등식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대? 얘가 K니까 K 그러니까 이거잖아. 항등식이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만족을 해야 돼. 그럼 K 값을 관계없이 만들려면은 K로 묶어라고 K로 묶을 건데 그 조건 하나 더 붙어있네. 항상 중근을 가져요. 야 얘가 중근을 가진 조건을 먼저 쓰라는 소리야.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중근에 대한 조건을 먼저 씁시다. 여기에 대해서 B 프라임으로 갈게. 짝수 얘네 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나서 진짜 정교하는 소리네. A 제곱에 더하기 2AK에 더하기 K 제곱까지 있는데 얘랑 얘를 그냥 계산하라는 소리. 이거를 네가 써. 그러면 이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사라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뭐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A가 있고 K에 대한 게 있고 K에 대한 게 있고 B에 대한 게 있는데 어쨌든 중근을 가지는 조건을 내가 썼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으니까 K로 묶어. K에 관련된 애들만 묶어. 2 빼기 4 그리고 관련 없는 애들끼리 묶어. 는 0이야. 그럼 이게 뭔 말이라고? K에 뭐가 들어가든지 아무튼 값은 0이 나와야 돼. 아무튼 0. 그래서 얘가 0이고요. A값 나오죠. 얘가 0이야. 항등식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그거 유형 8번 여기 오른쪽 거는 조금 쉽긴 한데 517번 이제 우리가 앞에서 판별식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아 걔를 적어야 되는 걸 대충 눈치를 챘고 A가 1보다 커. 근데 그래 놓고 요 놈에 대한 근을 판별하세요 라고 나왔잖아. 판별하세요. 야 말 그대로 판별하는 소리가 근 몇 개냐라고 우리 보라는 소리거든.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지. 그래서 저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A죠? A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쓰라는 소리네. 그지? 이거 쓰고 나서 봤더니 A 제곱 사라졌어. 나온 애가 뭐야? 3A 더하기 3이야. 근데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뭘 보고 판단해? 얘 보고 판단해. 얘 보고.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야. 그럼 난 저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 눈을 좀 길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눈을 좀 잘 보게끔을 만들어 놔야 돼. 나는 얘를
2를 이항을 시켜서 A에서 1 빠진 거는 0보다 크구나 양수다라는 거를 이용할 거고 얘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마 3으로 묶어서 A 빼기 1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A 빼기 1은 양수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졌네. 전체는 음수네. 그럼 근을 판별하 세우는 거야? 예전에 근을 판별하 세우는 거야. 그러면 답이 뭐야? 2. 아니 3번. 몰라 안 해. 에휴 진짜 안 봐. 제대로. 영보다 작으니까 뭐. 그래 영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안 봐.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체? 그래놓고 지금 적으려고 그러면 또 기다려줘야 되잖아. 어? 또 이거 너 적다가 다음 거 넘어가면은 또 다음 거 못 보고 밀릴 거 아니야. 에휴. 520번 한번 천천히 할 테니까 맞아. 얘네에서 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지면은 우리는 또 판별식 짝꿍 뭐 이랬으니까 짝꿍 판별식. 그래서 B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AC 하고 내가 봤거든. 근데 얘네가 허근을 가진다가 0보다 작다는 소리야. 그러면 혹시 그냥 얘를 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지금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삼각형에 대해서는 뭔가를 보라는 소리거든. 삼각형에 대해서. 야,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이긴 한데 얘네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막 뭐보다 크다 작다라고 확인하는 거는 뭘 확인하는 거였어? 큰일 났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뭐 얘네 기준으로 맞춰볼까?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란 소리야. 근데 변의 길이를 제곱을 했어. 빗변을 제곱을 했어. 근데 빗변을 제곱했을 때 나는 일부러 너네한테 준 게 그냥 둔각으로 눈으로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럼 둔각 삼각형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 길이들을 제곱하고 빗변 제곱하고 나머지 얘들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대소관계 어떻게 돼? 빗변이 더 커. 라고 있었네. 그지? 우리가 둔각, 직각, 예각을 확인하는 녀석이 있었어. 나는 빗변을 A라고 그냥 박아 놓을게요. 얘네들이 같으면 어때?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 그치? 얘네들이 작으면 어때? 빗변이 제곱이 작으면 어때? 예각 삼각형 하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제곱을 이항을 시켜서 요 놈을 보세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빗변이고 둔각 삼각형이야 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뭐 3번이라는 소리네요. 그다음 522번. 22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그림 그려놔. 이렇게 생겼네. 직각을 꼈어. 근데 그 두 변의 길이가 A하고 B래요. 근데 여기에서 저놈이 중근을 가져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x 에다가 ab.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소리가 우리가 뭐라고 또 생각해? 아 그냥 판별식이 0이구나 라고 그냥 조건 쓰자고. 가운데 있는 거 그냥 바로 제곱할게요. 4a 제곱 더하기 4ab 에다가 b 제곱 한 거에서 뺐어. 근데 빼기 4ac 해야 돼가지고 얘까지 해서 그 8배를 할게. 빼기 8배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놓고 뭐 찾으래?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하고 나왔네. 그러니까 우선은 나는 얘를 정리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우선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럼 정리 어떻게 나와? 얘 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4ab 나오고 더하기 b제곱 나오지. 얘가 뭔데? 완전 제곱식이네. 근데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데 b의 길이는 뭐다? 2a다. 여기 나오는 b의 길이가 뭐다? 2a다.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나타내세요 라는 거니까 제곱에서 루트 씌운 게 저 빗변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푸는 게 다 똑같아. 결국에는 우리가 글에 뭐 써진 거를 토대로 뭐 중근을 가진다, 뭐 실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등등등으로 힌트들을 작성을 했고 걔네에서 너네가 찾아야 된다고 문제 쉽게 안 줘. 얘네들을 왜 이걸 나온 거지? 찾으란 소리야. 찾으라고 어떤 조건인지를. 이해했어? 했어? 어디서 먹혔대? 이거 다음 뭐야? 루트에 5a 제곱이잖아. 그지? 이거 a 제곱 밖으로 나오네. 루트 5a. 그리고 523번 쪽을 하면서는 위험하다 비트였어. 523번 쪽을 하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이걸 먼저 생각하자. 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뭐냐면 x 더하기 a의 빼기라고 할까? 빼기 a의 전체 제곱 이런 말이네. 그지? 완전 제곱식. 그러면 나는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에 대한 근은 어떻게 나와? x는 a2 하고 나오지? 그래 놓고 중근이네. 오케이? 그럼 완전 제곱식이 2차 방정식으로 와서 완전 제곱식은 0꼴로 내가 작성할 수 있다면 요 놈은 그냥 완전 제곱식의 특징을 써도 되지만 어떤 특징을 써도 돼? 중근에 대한 특징을 써도 돼. 여기까지 이해가나? 그러면 난 여기서 적용을 시킬 거야.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야. 야, 완전 제곱식은 는 0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없어도 돼. 근데 는 0이라고 나와버렸네. 2차 방정식인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나왔네. 그러면 야, 원래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라고. 완전 제곱식일 때 우리 처음에 어떻게 배웠어? 가운데 있는 거 절반의 제곱 막 이런 거 외웠잖아. 절반의 제곱. 그러면 2k의 절반 k 제곱 하면 뭐야? k 제곱. 절반의 제곱 한 게 예솔아 뒤에 있는 저 상수항이랑 같구나 라고 해서 구해도 돼요. 너도 피곤하면 이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게 중근의 조건을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중근은 뭔데? 우리 판별식이네. 판별식 B'의 제곱 야 똑같이 K제곱이야. 근데 다른 게 있네. 마이너스 AC로 들어가요. 마이너스 AC로 들어가면 식이 좀 다른가요? 전혀. 얘를 그냥 이항한 게 얘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힌트가 나왔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풀라고. 중학교 때 알려줬던 절반의 제곱이 뒤에 거랑 같아요. 근데 이때는 조건이 걸려. 최고차는 계수가 무조건 1일 때야. 얘는 무조건 1일 때야. 근데 최고차는 계수가 1이 아니면 뭔가를 또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고 이 중근의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요 놈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주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니까.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k 값을 구해라니까 그냥 우변으로 옮겨서 생각할게. k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4. 그래서 k 값은 2라고 4.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세요. 하고 나왔네.
그럼 이제 526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서상 구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순서상 구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자연수라고 나와서 충분히 가능. 어디까지 나와요? 어려운데. 이번 주 2차 방정식 끝낼 준비. 유형 13번? 아니면 12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이거 다 됐니? 됐어? 이해가 됐어? 키위 1이라고 정리됐어? 526은 한번 숙제를 해보고 527 527은 2차 방정식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리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예설아 세제곱식은 몇 개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한 개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2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기억이 안 나지? 두 개 합의 세제곱 빼기 알파 베타. 이거 어차피 오늘 했으니까 기억이 살짝 날 거 아니야. 안 이어졌어도 우리가 얼추 하다 보니까 눈에는 띄어요. 아 저런 게 있었구나. 근데 얘 말고 하나 더 있어. 어떤 녀석? 곱하기 관계로 써있는 이런 두 녀석이 있어. 결국에는 우선은 여기서 사용해야 될 거를 좀 틀을 정해줄 건데 결국에는 이걸 봅시다. 나는 두 가지 중에서 문제에 따라서 내가 적당히 잘 골라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걸로만 풀리고 어떤 은 이걸로 안 풀리나요? 그런 애가 간혹가다 있어요. 있는데 보통 한 10문제 중에 7, 8문제 이상은 둘 다 풀려. 근데 이제 쉬운 거를 말해준다고. 쉬운 거. 야 일반적으로 근각이수 관계를 내가 생각하면 뭔 값이 나와? 투근의 합이 나오겠네. 여기에서는 뭐 3으로 나왔네. 투근의 곱이 나오겠네. 3분의 1로 나왔네. 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내가 알고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는데 굳이 위에를 안 쓸 이유가 있어? 집어넣으면 끝인데? 근데 자기는 이거밖에 못 외웠대. 아 어쩔 수 없어요. 외우세요. 그럼 이거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여기다 더하기 넣어. 여기다 곱하기 넣어.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해야 돼. 더 귀찮아. 그래서 적당히 내가 잘 이용하라고. 우리 T쪽 문제가 인수분해를 우리가 하고 왔 기억이 안 나네? 인수분해 T쪽이지? 아니 앞에가 인수분해구나. 인수분해 할 때는 얘네가 더 편해. 인수분해 할 때는. 왜? 인수분해 자체가 곱하기로 쪼개세우잖아. 그치? 곱하기로 쪼개세요 할 때 내가 훨씬 편해. 인수분해 할 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에서 이용을 하세요. 를 제외한 모든 그런 식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는 엔간하면 얘가 편해. 엔간하면. 이제 그럼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다 구해. 그래서 31번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불안해서 528번 전개하라는 소리예요. 529번 어떻게 구해야 돼? 어차피 오늘 할 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난 절대값의 값을 구할 수 있나? 응?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잖아. 우리는 근각에서 관계니까 더한 거 같고 곱한 거밖에 몰라. 하면 야 뺀 거가 있던가 저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529번 푸는 것처럼 31번을 할 거라서 31번을 한번 하면은 29번 좀 할 수 있을 듯. 그래서 29번은 결국엔 제곱을 해서 뭔가를 구하라고. 30번은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 되네. 통분. 오케이. 30번은 통분. 31번
31번도 봐봐. 29번하고 결이 좀 비슷하다고. 야, 내가 루트 A하고 루트 알파하고 루트 베타를 구할 수가 있나? 못 구하잖아. 넌 하여튼 이렇게 보면 왜? 어? 야, 우리가 루트 알파하고 루트 베타를 못 구한다고. 못 구하니까 29번하고 똑같아. 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못 구한다고. 못 구하니까 나는 내 맘대로 형태를 바꿀 거야. 내가 구할 수 있게끔. 얘네를 제곱을 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나는 얘를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식이 나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먼저 쓸게요. 그냥 합치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베타로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두 개 더한 값은 뭔데? 6이야. 두 개 곱한 값은 뭔데? 1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네. 야, 루트 알파하고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한 놈이 8이네. 내가 구하고 싶은 안에 거 값은 뭐임? 안에 거 값은 뭐야? 응? 루트 8. 그래, 그냥 루트 8. 루트 쉬운 거야. 루트 8인데 선택지가 두 개예요. 왜 마이너스 루트 8은 안 돼? 응? 왜 마이너스 루트 8은 안 되지? 야, 우리 루트 같은 거 할 때 얘네에 대해서 대소 관계를 하긴 했었어. 근데 음수로 가는 거를 배운 적 있었나? 루트 값이 보니까 루트 어떤 값이 들어갈 거래. 음수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복소수죠. i로 내가 쓰겠지. 야, 허수들은 내가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 예술아? 허수들은 대소 관계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허수는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별을 못해. 그냥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수야, 허수. 오케이? 그럼 루트끼리 더해서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 음수가 안 나온다고.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루트 8. 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많이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워요. 응. 여기부터가. 이 되게 더 어려워. 근데 이거 왜 6 더하기 2가 나왔어요? 두 분의 합이 6이고 두 분의 곱이 1이니까요. 왜요? 왜요? 나도 몰라. 두 분의 합이 아. 두 분의 합이 6이에요. 아, 나도 날씨가 끄급하니까 힘이 빠져. 정말 너무 끄급해. 그래서 오늘 에어컨 청소해놨어. 하나만 더 합시다. 야, 근데 다음 시간에는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오겠지? 다음에 더 오늘보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니 해야 돼요. 590. 응? 590은 해야 돼요. 아니, 다음 시간에 해도 돼, 난. 그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다음 시간 10개 해야 돼. 잠시만 하자. 오버야. 잠시만 하자. 그냥 하나 해. 이게 언제나 말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거든. 중간에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네 또 막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뭐라. 적게 한 거 그때 생각 안 하고. 532. 이제 얘네 두근 알파 베타.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것들 한번 보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얘네들을 기억하세요. 우리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두 근에 대해서 뭔가가 나왔어. 얘네에서 막 두 근이 뭐다 나왔대. 여기서 문제 푸는 방법은 그냥 큰 결로 뭐 문제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저놈으로 했던 근각의 수관계. 두 번째는 대입을 해서 뭔가를 내가 식을 뺄 수 있을 때. 정신 거의 다 끝났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첫 번째는 근각의 수관계를 뭔가 이용하는 녀석. 그리고 둘 다 이용할 수도 있어. 간혹 가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을 뭔가를 이용하는 녀석. 그러면 이 대입을 이용한다고 뭔 말인데? 대충 알고 있네.
근을 진짜 근이라고 나온 것들은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이니까 거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은 0인 것이 하나 베타로 바꾼 것이 하나 라는 말이네. 그러면 보통 대입을 해서 식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녀석을 내가 사용을 많이 할 거냐? 요 놈은요 차수를 낮춰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2차하고 2차밖에 안 나와 있는데 차수를 막 4차, 5차 줄 수도 있다고. 차수를 점점 낮춰가는 용도로 내가 사용을 할 거야. 대입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식을 넣겠다? 알파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2항에서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겠다. 베타의 제곱을 뭐라 생각하겠다? 베타 더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차수가 높은 2차를 내가 1차로 줄였네.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나오고 베타도 똑같이 나와. 알파 제곱자리, 베타 제곱자리에 저렇게 대입을 했대. 좀 대입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전개해야죠. 아 그러면 또 계산하라는 소리네. 근각에서 관계로. 얘네들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뀐다. (536번) 안 해줄 테니 네. 확실해? 네. 536은 지금 식만 잠깐 써주세요.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식을 묶어야 돼. 알파 2개 보이죠? 알파 5제곱 4제곱. 얘나 코 끝났어. 너 이건 적었니? 이건 적었어? 답이 뭐예요? 근각에서 거기 치고 들어오니까 투근의 곱은 마삼, 투근의 합은 1. 왜 막대가 해야지? 이게 있어? 그 다음 536번 봐봐. 어차피 너네 숙제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식 그냥 알려주려고요. A 알파의 5제곱하고 4제곱 있을 거 아니야. 알파의 5제곱 4제곱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세제곱으로 묶으세요. 그냥 묶으라 묶어. 베타도 세제곱으로 묶어. 써놔. 내가 왜 말한 이유가 할 거, 그 너네가 하다 보면 문제를 느낄 거예요. 그냥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세제곱식으로 묶으세요. 오늘 시간 되면 536을 하고 가던가. 미래의 고난. 너네 숙제를 못해. 왜요? 한 사람 눌러버려 그거.